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복습 강좌를 한번 방송을 해볼까요? 한 달 전쯤에 무려 하루에 이 블로그에 구독자가 108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입 경로를 살펴보니 이 카페에서 유입이 많이 됐던데 저는 이 카페 방장님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아무런 인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카페 방장님이 제 모든 블로그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고 한 16가지로 정리를 했대요. 굉장히 이거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요약 방송을 한번 또 해보고자 했는데 그분의 그 정리 내용을 가지고 요 방송을 한번 제작해 봅니다. 그래서 이 학고방 블로그를 알려주신 이 카페 방장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어, 굳이 제가 이렇게 주석을 달 필요도 없이 완벽하게 정리를 했지만 방송 분량이라도 좀 뽑기 위해서 약간의 이렇게 제가 군더더기를 붙였습니다. 자, 한 16가지로 정리해 놨대요. 요 방장님이. 그래서 1번. 자,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인덱스 지수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것밖에 없다. 이분이 한 줄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존 보글의 Common Sense Investing의 서문에 나온 얘기라고 그랬죠. The only way to guarantee your fair share of stock market returns. 자, 이렇게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를 하는 게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이 공정한 이익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개별 주식을 한다거나 사고 팔고 한다거나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팔고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2번. 이 세상에 투자할 만한 종목은 S&P 500 인덱스 펀드와 나스닥 100 ETF 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리고 인덱스 펀드의 제왕은 S&P 500 ETF입니다. 나스닥 100에 굳이 투자하는 이유는 상승장의 이 상실감, 포모의 고통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 포모의 고통이 하락장에서 느끼는 MDD, 맥시멈 드롭다운보다 2배는 더 크다 그랬죠. 그래서 상승장에 나스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포모 때문에 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와리가리 하다가는 장기 수익률 폭망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정리를 굉장히 잘했네요. 그리고 주식 계좌를 안 쳐다볼수록 수익은 증가한다. 이 수학 공식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노벨 수상자 리차드 탈러 그 효용 함수를 가지고 자, 얼마만에 한 번 주식 계좌를 쳐다봐야 이 효용 함수가 플러스 양수가 되느냐. 하루, 한 달, 분기, 1년으로 나눠 봤을 때 1년에 한 번 쳐다보면 이 양수가 되더라. 그래서 연초에 납입 한도액을 모두 투자하고 그럴 돈이 없으면 자동이체, 자동매수 설정해 두라 그랬죠. 이거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4848 하는 액티브 포트폴리오의 미래는 파산이 예정되어 있다 그랬죠. 몇 개 종목 골라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되게 그 시절에 유행하는 그런 인기 종목들입니다. 그죠? 그런 거 사고 팔고 하다가는 반드시 망한다. 이까지가 이 방장님의 정리 내용이고 굳이 제가 또 주석을 달자면 자, 여러분이 평생에 걸친 투자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개별 종목 4848 해가지고 인덱스 펀드 수익률 이겼다 하더라도 물론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아직 운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건 아직 운의 영역이다. 자, 95%의 신뢰 구간으로 이것이 내 실력임을 증명하려면 1천년 이상을 운용해 봐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의 생애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후손 때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자, 5번 공부를 많이 할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투자 성적이 나빠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주식 공부 1도 안 하고 주식 관련 책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요 최아무개님 있죠? 최아무개님. 이분이 투자 수익률 성적 상위 6%에 들어간다는 거 봤잖아요. 그죠? 위의 사례의 주인공은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를 100% 실천한 최아무개 과장님의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도 당장 MTS 앱을 열어가지고 여러분이 가입한 증권사 가입자 평균 수익률 그리고 내 수익률 상위 5%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한 6%에서 10% 구간에 위치한다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를 그대로 실천했다면 그리고 상위 5% 수익률을 거둔 이 가입자들 있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1년 뒤면 이 사람들 이름 다 바뀝니다. 왜냐? 운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주식 관련 유튜브 볼 시간에 이 투자 고수들이 저술한 고전 책들을 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주식 관련 유튜브 책 강연의 99%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업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운용, 여러분들의 자산 정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여러분의 그 자산 정식은 이해관계도 달라요. 여러분들을 착취해야 그 사람들의 사업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당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목 선정, 시장 예측, 시황 정보 제공, 마켓 타이밍 등등 시장 소식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아편입니다. 관문 마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 소식지 적중률을 조사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알프레드 콜스와 캠벨 합이 이 두 사람이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적중률은 정보 수집의 수단이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최첨단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럴수록 적중률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자, 그 적중률이라는 게 25% 수준이다. 10번 예측하면 2.5에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적으로 운빨입니다. 운빨. 자, 그래서 7번 공부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S&P 500에 장기 투자 하라는 콘텐츠 만들면 제 유튜브 구독자는 15,00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봅니다. 그렇게 조언하는 유튜버들이 없다. 그래서 주식 투자 중에 제일 쓸데없는 돈 낭비가 유료 투자 강연에 쫓아다니고 그리고 헛소리 장리라는 주식 유튜버들 헛소리 유료 회비 내면서 또 구독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행위다. 그럴 돈 있으면 인덱스 펀드 한 주라도 매수하거나 영양제라도 사 먹어라. 돼지국밥이라도 사 먹어라. 투자 커뮤니티, 주식 단톡방 그리고 옛날에는 또 보니까 이런 주식 유튜버들이 연예인들 데리고 주식 매매 지도하는 그런 유명 유튜버들도 있대요. 그죠? 자, 존 보글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거의 마약 딜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존 보글이 셰익스피어 맥베스를 인용했는데 역시 바보들의 헛소리 협상단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8번은 여러 번 했던 얘기입니다. 그죠? 종목 선정과 마켓 타이밍이 포트폴리오 장기 성과에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5%라고 그랬죠. 그죠? 존 보글은 투자 업계에서 60년을 일했지만 마켓 타이밍을 이용해 가지고 주식의 현금으로, 주식의 채권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정리 굉장히 잘했네요. 그 뮤추얼 펀드 상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인덱스 펀드 투자자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투자할 여윳돈이 있으면 바로바로 투입합니다. 그죠? 돈이 생길 때마다 전부 투자합니다. 약세장에서 손실의 고통보다 강세장에서 소외되는 괴로움이 더 크다 그랬죠. 최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매수해도 장기 성과는 저점 매수보다 높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전문 펀드들이 현금 보유량을 조절하면서 마켓 타이밍을 재는 이런 전문 펀드들 있죠. 강세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길 기다리며 현금을 잔뜩 보유하고 있고 약세장에서는 또 고점에 비싸게 산 주식을 잔뜩 보유하고 있다. 헛수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후 자산의 극대화라고 그랬죠. 그죠? 켄 피셔와 존 템플턴이 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세금을 다 내고 난 뒤에 자산이 진짜 내 돈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은 이런 경험 직관적으로 해봤을 겁니다.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죠? 자산 형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세금과 거래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세금 내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린 애들이 세금 무서운 줄 모른다. 그래서 과세계좌에서 잦은 매매를 하는 그 4848 액티브 투자가 가장 바보 같은 투자 방식이다. 역시 정리를 굉장히 잘했네요. 자, 2020년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때쯤이면 미국 주식 투자하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한 35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2020년에 양도소득세를 낼 거 아닙니까? 그 양도소득세는 이제 2019년 직전 연도분이죠. 그죠? 이 중에서 500만 원 이상 수익 실현해가지고 양도세 낸 사람이 26,000명 정도더라. 그래서 2019년은 또 장이 어땠냐? 굉장히 강세장이었습니다. S&P가 32% 오르고 나스닥이 39% 상승했습니다. 이런 강세장에서도 500만 원 이상 번 사람은 26,000명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돈을 잃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하던 습성이 그대로 미국 주식시장으로 옮겨왔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돈을 잃습니다.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환율이 제가 미국 주식 한 2017년에 한 무렵에 환율이 달러랑 1,08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에 1,200원 돌파하고 이때도 곡소리가 났거든요. 코로나 폭락장에서 1,250원 돌파했을 때 곡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이제 1,300원, 1,400원 돌파해가지고 어느덧 이제 1,400원 정도가 뉴 노멀이 된 것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꾸준히 달러를 잃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배당금, 자 ETF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을 받는 거나 주식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거나 똑같은 돈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배당금에 환장하는 배당금 따박따박 주는 미신에 빠진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역시 정리를 잘했네요. 자, 배당주,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기 2주 전까지만 해도 배당금 따박따박 지급했다 그랬죠. 그리고 2주 후에 파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에 유독 부동산 투자와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비판글을 올릴 때마다 또 어디서 보고 들어오는지 훌리건들이 유입되는데, 자, 한국인들의 이렇게 월세 따박따박, 배당 따박따박 이렇게 미신에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누진과세와 건보료 추가 부과를 맞아보면 정신이라 차릴 건데 아직 맞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여전히 이렇게 월세 따박, 배당 따박의 미신에 사로잡혀 있겠죠. 그죠? 아직 그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당주 펀드가 손실 중이거나 인덱스 펀드를 못 이기고 있거나 혹은 누진과세와 건보료 추가 부과의 양펀치를 맞아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수익을 거뒀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그죠? 그리고 SCHD, 그 찰스 슈왑의 배당킹 ETF라고 하는 SCHD, 정작 이런 배당주 펀드를 만든 찰스 슈왑은 자기 돈은 이런 배당주 투자 안 해요. 인덱스 펀드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고배당 ETF, QYLD, 커브드 콜 역시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죠? 똑같은 제 주석 내용입니다. 자, 13번.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민주적이기 때문이다. 자,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여러 아이비리그의 비즈니스 스쿨들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죠? 자, 국가의 번영이든 기업의 이익 성장이든 그 토대는 민주주의가 토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반민주적이거나 무능한 지도자, 정당이 등장하더라도, 자, 세상 모든 만물은 평균회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정권 교체되겠죠. 정권 반납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14번, 여러분의 부동산이 원화죠. 그리고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다 원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80% 이상의 국내 자산이 원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투자, 미국 투자를 하면 S&P 500 지수 ETF에 투자하면 환율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요 도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15번, 인덱스 펀드 100%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때, 자, 10년 보유하는 경우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 이 변동성과 거의 비슷해진다 그랬죠. 그리고 25년 보유 시 안전자산이라는, 흔히 안전자산에는 채권 100% 투자보다 변동성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죠? 이하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흔히 이 자산 배분을 아주 그 투자의 성역처럼 생각하고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흔히 자산 배분이 투자 포트폴리오 성과의 95% 이상을 결정한다라는 연구를 이 사람들이 흔히 정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휘두르는데, 이런 거는 사실 대형 연기금이나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대요. 이 대형 연기금을 중심으로 이런 연구를 했고 그 연구 결과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장기 성과는 이런 자산 배분이 아니라 거래 비용과 세금의 전략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죠? 윌리엄 장크가 따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사람들 보면 자산 배분이 절대선이다, 이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 고작 1,000만 원 단위의 금융자산 내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그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올바른 전략이다 라고 이렇게 선민의식 가진 이상한 자산 배분 예찬론자들이 찬양하는, 특히 올웨드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이런 골드 원자재 파생 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투자 상품이다 라고 버터밀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6번, 노벨상 수상자 윌리엄 샤프가 자기 그 스탠포드 비즈니스 스쿨 투자이론 강의 첫 강의할 때 7, 8회 뱅가드의 그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적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뱅가드 자산운용 고객센터 전화번호 적어주면서, 왜 적어줬겠습니까? 쓸데없는 투자하지 말고 뱅가드에 연락해가지고 인덱스 펀드나 가입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